드디어 개막을 했죠. 개막을 했고 개막 첫 3연전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개막을 앞두고 야구부장 예상 순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좀 쫄보여서 1위부터 한 10위까지 한번 다 이렇게 예상 순위를 한번 쫙 짚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4-3-3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팀 4팀, 그리고 5강 도전, 그리고 이제 탈꼴찌 후보들 뭐 이렇게 3팀씩 4-3-3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제가 정한다 하더라도, 예상 순위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팬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의 다양한 반응을 제가 봤습니다. 이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당신이 식권 내기에서 이미 여러 번 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식권도 안 걸고 이런 예상하는 것은 무효, 이런 분들도 계셨고, 지난해 한국 시리즈 키움 찍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몇 분은 또 두산을 1강으로 꼽지 마라, 불안하다. 박펠레 한번 또 꼽아봤죠. 또 어떤 분은 삼성을 꼴찌 후보로 꼽길래 야구부장 기레기라고 욕하는데 초반 2경기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한 분은 좀 아프죠. 네가 뭘 한다고 씨부리냐? 많은 팬들의 희망을 담아서 2020 시즌 10개 구단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판도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일 개막전에서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가 시즌 첫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3이닝 4안타 4사구 2개 4실점 최악투. 최악투인데. 하지만 저는 지난해 시즌 초반에 양현종 선수의 부진 때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레발을 쳐서 그때 좀 자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양현종 선수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상치 않은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부산 쪽에서 롯데 자이언츠. 왜? 지난해 꼴찌 팀이지 않습니까? 가을부터 겨울까지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팀이다. 37세의 성민규 단장의 진두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또 잊어버렸지만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스토브리그를 보면서 성단장이 뭐 정말 생각이 나고 그랬었죠. 이 성단장의 개혁 작업, 그리고 지성준, 또 장시환의 트레이드, 안치홍 깜짝 영입 등 화제의 팀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그래서 시즌을 앞두고 꼴찌 롯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개막 후에 KT 위즈를 상대로 앞서 2경기를 딱 잡습니다. 잡아서 바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 선발 댄 스트레일리 선수 2선발, 그리고 서준원 선수, 1차전 스트레일리, 2차전 서준원 선수 호투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박마이도 좀 대단하더라. 박마이가 대단했고, 그리고 외국인 투수 있죠. 아드리안 샘슨 선수가 7일날 귀국을 하는데 부친상을 당했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였고 몸 상태가 많이 나쁘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참 떠났죠. 개막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임종을 지킨 뒤에 장례 절차에 들어갔는데 귀국을 좀 빨리 서둘렀어요. 별도의 격리 시설에서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주를 보내게 되는데 5월 말쯤에 등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롯데 구단 이번 결정 매우 잘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가 감동받죠. 감동받고 프로야구 구단이 선수의 기량을 사는 그런 조직 맞습니다. 영리단체죠. 영리단체인데. 하지만 기량이 최우선이지만 마음을 사야 기량 발휘가 되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샘슨 선수 아마도 롯데 구단의 배려는 마음에 참 담아둘 것입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고. 이건 롯데가 좀 바뀌는데 박마이가 좀 심상치 않다. 그죠? 롯데 박마이가 뭔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좀 많이 있었어요. 지난해 조금 양상문 전 롯데 감독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타선 좋다. 타선 좋다. 외국인 선수하고 포수만 해결되면 해볼 만하다. 근데 외국인 선수 해결이 안 되고 포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못 해볼 만. 그래 결국은 중도하자 이렇게 됐는데, 안치홍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 타선에서의 변화를 좀 감지를 하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거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차도 선수가 또 합류를 했고, 마차도 선수가 수비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박망희도 그래도 좀 뭔가 가진 것이 있다 이런
판단들을 내부적으로는 했거든요. 기존 FA 이제 베테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하고 어떻게 조합을 만드느냐. 시즌 초반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 2019년에 롯데 팀 타율 2할 5푼 꼴찌. 자, 출루율, 장타율, 도루 다 꼴찌. 그때 5월 5일 개막전 6일 2차전 KT하고의 경기에서 타선이 막 폭발하고 마운드가 버텨줬지만 그래도 경기는 자, 방망이가 풀어나갔는데 허문회 감독이 우리 선수들, 뭐 야수들 이야기하겠죠. 원래 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난해는 여러 이유로 이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중의적으로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팀 간 연습 경기부터 이제 롯데 타선이 굉장히 꾸준했거든요. 꾸준했고 자, 이대호, 손아섭, 민병헌, 안치홍, 전준우, 자, FA 선수들이죠. 마차도, 정훈 선수까지 뭐 1차전에서 3런까지 날렸는데 정훈 선수는 2차전 3런이군요. 자, 아직은 시즌 극초반이다. 여러 양상이 좀 달라질 것이고 지켜봐야 하지만은 이제 꼴찌에게는 첫 단추 깨기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거다. 자, 그렇게 좀 전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을 앞두고 뭐 깜짝 소식이었죠. 지성준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서 빠졌어요. 그죠? 롯데 포수 지성준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 빠지고 정복원 선수가 그리고 또 김준태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팀 간 연습 경기에서 정복원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이제 나가고 지성준 선수가 조금 교체 멤버로 나가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정복원 뭐 선발 주전 마스크를 쓰겠구나. 그러면 한 자리는 지성준 아니겠느냐 했는데 김준태였단 말입니다. 자, 이제 뭐 그래서 뭐 팬들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성준 선수는 롯데가 지난해 선발 투수 장시환 선수를 내주고 트레이드를 해온 선수잖아요. 자, 고정 선발을 내주고 데려온 자원이었거든요. 자, 롯데 고질, 포수 불안 해결을 하고 동시에 포수 타격이 굉장히 다운됐는데 이 지성준 선수의 타격 재능까지 더해져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성준 선수가 실제 이제 자체 청백전 팀 간 연습 경기를 보니까 방망이가 확실해요. 방망이가 확실합니다. 연습 경기에서도 5할 때 방망이를 좀 과시를 했는데 이변이 없는 한 개막 엔트리 한 자리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아픈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지성준 선수 2군에서 지금 잘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문회 감독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비의 포커스를 뒀고 지성준 선수가 수비가 좀 약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타로만 이렇게 쓰면 방망이 능력치만 보고 쓰면 반쪽짜리 선수가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지성준이 좀 더 안 좋은 부분들을 보강, 그 부분은 이제 2군에서 뭐 수비적인 측면들을 좀 보강을 하면 앞으로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지성준 선수가 2군에서는 사실 뭐 롯데 투수들이 조금 더 안정된 모습도 보이고 나름 또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성준은 과연 포수의 능력치 중에서 수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자,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죠. 하나에서도 사실 이제 지성준 선수가 풀타임은 아니었습니다. 최재훈 선수하고 번갈아 포수 마스크를 썼는데 2018년에 해승처럼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한용덕 감독하고 딱 이제 또 강인권 배터리 코치가 딱 봤죠. 괜찮다. 2018년은 그래서 지성준, 최재훈이 같이 이제 둘이서 번갈아 포수 마스크를 썼고 또 이상하게 이제 지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수들이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수가 나올 때는 또 주전으로 포수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근데 2019년 지난해는 최재훈 선수의 방망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수비적인 측면이라든지 투수 리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재훈 선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성준 선수 출전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성준 선수를 맨 처음 발굴하고 조련했던 어떤 팀의 이제 코치님하고 제가 직접 오늘 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지성준 선수, 포수로서의 중요한 어깨는 어떠냐? 어깨는 강건이다. 발은 느리지만 일정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순발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망이 파워는 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꽤 준수한 부분이다. 그럼 뭐가 부족하느냐? 아마도 이 코치님은 아마도 롯데에서도 비슷한 걸 보고 있을 것이다. 뭐 타팀 선수에 대한 평가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봤던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한번 했더니만 지성준 선수는 이 플레이밍 기술 있죠. 포구 기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투구를 잘 받아서 심판에게 좋은 판정을 유도하는 이 플레이밍 기술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플레이밍이라는 부분이
미트질 뿐만 아니라 볼 카운터블 이제 포구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막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포수의 능력에서 매우 또 중요하다고 또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 행크 콩거 이 최영 코치가 롯데 배터리 코치인데 플레이밍이 상당히 좋았다고요. 현역 시절에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성준 선수는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자, 포수의 수비 능력은 보완이 물론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이 가능한데 여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 능력이 좀 더 경험이 쌓이고 노력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또 나아지는 경향이 많고 또 2, 3년 후를 감안을 하면 지성준 선수에게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시즌 중에도 얼마든지 좀 기회가 올 수 있고요. 아직은 뭐 조금 뭐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 자, 정보근 선수가 이제 주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정보근 선수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방망이인데 팀 간 연습 경기에서도 일할 때 초반에 이제 방망이 타율을 기록을 했고 아마도 20경기에서 30경기 정도는 허문회 감독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개막전 엔트리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뭐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되고 배터리 코치와의 상의를 통한 결정이었고 이건 뭐 어느 팀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감독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 위주로 갈 것이냐, 수비 및 안정 위주로 갈 것이냐. 허문회 감독은 투수력의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다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포수의 능력 중에서도 수비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투수들이 정보근 선수를 뭐 상당히 좀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투수 입장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은 공격도 중요하죠. 왜? 좋은 야수들이 있어서 쳐줘야지 득점을 해야지 내가 승리 투수도 되니까. 하지만 수비가 좋은 야수를 좋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평균 자책점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자책점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뭐 같은 능력치 뭐 공격이 정말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뭐 조금 한다 그러면 수비가 좋은 야수를 좀 선호하는 투수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꽤 많은 편이고 지성준 선수를 영입을 할 때 풀타임 포수를 생각을 하고 영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보근 선수한테도 뭔가 좀 기회를 우선적으로 한번 줘보고 판단하고 이 선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가감하게 좀 밀어준다.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정보근 선수의 방망이는 개막 2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3타수 무안타. 좀 빨리 안타 물꼬를 터서 자신감 있는 스윙을 시작을 하는 것이 좀 우선이고 아무리 이제 수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공격이 기본 이하이면 그리고 또 기본 이하에서 턱없이 좀 다운이 되면 수비도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타석에서 생각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그럼 포수 마스크를 쓰면 이것도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이제 모든 포지션 야수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자, 팀이 이길 때는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잘 안 됩니다. 왜? 승리를 하게 되면 몇몇 선수의 슬럼프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타격 슬럼프는 부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기면 히어로를 먼저 찾아요. 구멍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 나오죠. 근데 졌을 때가 문제인데 패배하게 되면 패한 상황에서도 잘 친 타자는 뭐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께서도 물론 뭐 위로를 좀 받으면 그것보다는 누가 못 쳐서 누가 찬스에서 못 쳐서 어디가 구멍인가를 먼저 찾게 되고 그렇다면 못 친 선수는 팀이 지면 스트레스가 2배, 3배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해답을 뭐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하향 국면이 이어지면 코칭 스텝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모색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보근 선수도 빨리 방망이 능력은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뭔가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저한테 뭐 그런 뭐 뉘앙스의 어떤 뭐 우리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하는데 저도 그런 뭐 글 같은 것도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도 했습니다. 자, 지성준 선수가 승민규 단장이 뭐 정말 특별하게 데려온 선수인데 그리고 포수가 작년에 안 좋았다는 것은 롯데 포수가 안 좋았다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왜 개막부터 안 써서 이렇게 하느냐 뭐냐 감독하고 단장이 뭐 사이가 안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독과 단장이 꼭 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허문회 감독하고 승민규 단장께서 안 친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분은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단장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하는 롤을 맡은 사람이고
감독은 여러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장과 감독의 의기투합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꼭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문회 감독하고 승민규 단장이 뭐 의견 일치가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여하튼 인연이 있든 없든 허 감독을 선택을 한 사람은 2명이었잖아요. 작년에 롯데 사장님, 단장님인데 그 중 한 명은 바로 승민규 단장이었습니다. 자, 한 배를 타요. 두 사람이. 같은 노를 저을 때는 같은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노만 같은 타이밍에 저으면 배는 전진하고 키만 양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배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철학이 달라도 서로가 존중만 한다면 공존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뭐 철학까지도 같다고 하면 또 뭐 그것도 괜찮고 한데 철학이 너무 같다 보면요. 서로 견제를 못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단장하고 감독은 잘 싸웁니다. 싸우고 빨리 풀어지기도 하고 많은 팀에서 감독 단장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분들이에요. 뭐 현장 총 책임자잖아요. 또 프런트 총 책임자잖아요.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단장이 데려온 선수가 있지만은 감독이 판단하고 이 선수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장도 그 선택을 정말 존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민규 단장께서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허문회 감독을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도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롯데는 좀 변화, 도전 이 두 명제가 좀 있다고 그러면 뭐 저는 이 허문회 감독의 이번에 뚝심이라든지 또 성민규 단장의 좀 폭넓은 어떤 뭐랄까 뭐 개혁 마인드 이런 부분이 롯데를 좀 많이 바꿔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초반에 이겨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판단하고 누구나 뭐 예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이 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인가 고민하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지켜보시죠. 좀 지켜보시고 조금 놀래서 저희도 뭐 기사도 쓰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데 지성준 선수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정보권 선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